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서 길게 끌어오고 있는 싸움이 있습니까? 끝낼 수 없어서 계속 이어가고 있는 갈등이 있습니까? 해결해야 한다고 알면서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질질 끌어온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끝났어야 할 상황인데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이 읽힌 전략서 중 하나인 손자병법의 지혜를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손자는 기원전 500년경 중국 춘추시대를 살았던 군사 전략가입니다. 그의 본명은 손무이며 오왕 합려를 섬기며 뛰어난 전략으로 오나라를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남긴 손자병법은 불과 6천자의 짧은 글이지만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의 군사 전략가, 기업 경영자, 협상가, 그리고 삶의 전략을 고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침서로 읽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주제는 싸움은 길게 끌수록 손해다. 그리고 빠른 판단과 정리가 결국 이긴다는 것입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문졸속이여, 미도교지구이 아니라 이것을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전쟁에서는 졸속이라도 빠른 것을 들었어도 교묘하게 오래 끄는 것은 본 적이 없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서툴러도 빠른 것이 낫고 아무리 교묘해도 오래 끄는 것은 이기지 못한다.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먼저 손자병법에서 전쟁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을 이해해야 합니다. 손자는 전쟁을 좋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는 전쟁을 가능한 한 피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전백승이 선지선자야가 아니요. 부전이구린지병이 선지선자야 아니라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것이 최선이 아니요.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이 말이 손자병법 전체의 핵심 철학입니다. 싸움 자체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꼭 싸워야 한다면 가능한 한 빠르고 결정적으로 끝내야 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싸움을 길게 끄는 것입니다. 이 철학이 현대의 삶에 어떻게 적용됩니까? 우리의 일상에서도 싸움은 있습니다. 비즈니스에서의 경쟁과 협상, 직장에서의 갈등과 조율, 가정에서의 의견 충돌과 결정,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 이 모든 상황에서 손자의 원칙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가능하면 싸우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싸워야 한다면 빠르게 끝내는 것이 차선입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끝없이 질질 끄는 것입니다. 이제 싸움이 길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손자병법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손자는 작전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용병의 법은 치거 1000대, 혁거 1000대, 대갑 10만, 천리의 양식을 운반하면 내외의 비용과 빈객의 용도와 교칠의 재료와 거갑을 고치는 것이 하루에 천금을 소비한다. 그런 연후에야 10만의 군사를 일으킬 수 있다. 그 전쟁을 오래 끌어서 나라에 이로운 것은 없다. 이 말이 전쟁을 길게 끌 때의 비용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매일 엄청난 자원이 소모됩니다. 그 자원이 소모되면 될수록 나라는 약해집니다. 아무리 전쟁에서 이기고 있어도 오래 끌면 결국 나라 전체가 손해를 봅니다.
이것을 현대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싸움이든 길어지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원이 소모됩니다. 돈, 시간, 에너지, 정신적 자원,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이 소모됩니다. 그리고 이 자원들이 소모되면 처음에 그 싸움을 시작했던 목적을 달성해도 남는 것이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손자는 이것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제 싸움이 길어지는 4가지 치명적인 결과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 치명적 결과는 자원의 고갈입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을 오래 하면 군대가 무뎌지고 예기가 꺾이며 성을 공격하면 힘이 다하고 오랜 진중 생활로 나라의 재정이 부족해진다. 군대가 무뎌진다는 것은 처음에 가졌던 날카로운 전투력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예기가 꺾인다는 것은 처음에 가졌던 사기와 의지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언어로 번역하면 어떤 프로젝트든 협상이든 갈등이든 처음에는 날카로운 집중력과 높은 에너지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집중력이 흐려집니다.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명확하게 보이던 것들이 흐릿해집니다. 이 자원의 고갈이 결국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만들고 더 큰 손해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두 번째 치명적 결과는 감정의 개입입니다. 싸움이 길어지면 처음에 없었던 감정들이 개입됩니다. 분노가 쌓입니다. 억울함이 쌓입니다. 자존심이 개입됩니다. 복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감정들이 개입되면 처음에 합리적인 목표가 사라집니다. 처음에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합리적인 결과였습니까? 좋은 합의였습니까? 효율적인 해결이었습니까? 하지만 싸움이 길어지면 이 합리적인 목표가 사라지고 감정적인 목표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저 사람을 반드시 굴복시켜야 한다. 내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한다. 절대로 지는 꼴을 보여줄 수 없다. 이 감정적 목표들이 원래의 합리적 목표를 대체할 때 싸움은 더 이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싸움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싸움이 목적이 된 사람은 반드시 더 큰 것을 잃습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하여 싸우지 마라. 주장은 노여움으로 군사를 일으키지 말고 장수는 분함으로 전투를 하지 마라. 이로우면 움직이고 이롭지 않으면 멈추어라. 감정이 아니라 이익에 따라 움직이라는 것. 이것이 길어진 싸움에서 발생하는 감정의 함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치명적 결과는 목적의 상실입니다. 싸움이 길어지면 처음에 왜 이 싸움을 시작했는지를 잊어버립니다. 비즈니스 협상에서 처음에는 좋은 계약 조건을 얻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길어지면서 상대방을 이기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조건을 얻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겼을 때 그 계약이 자신에게 실제로 유리한지조차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겼다는 사실 자체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목적의 상실이 만드는 비극입니다. 원래의 목적을 잃고 수단이 목적이 된 것입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에서 이로움만을 알고 해로움을 모르면 전쟁의 이로움을 다 쓸 수 없다. 이 말이 목적의 상실을 경고합니다. 어떤 싸움이든
그것이 가져오는 이로움과 해로움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이로움만 보고 해로움을 보지 못하면 결국 더 큰 손해를 봅니다. 네 번째 치명적 결과는 기회의 손실입니다. 싸움을 길게 끄는 동안 다른 기회들이 지나갑니다. 하나의 싸움에 모든 자원을 쏟아붓는 동안 다른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이 승리를 거두고 공을 이루었으나 해를 오래 끌면 다른 나라가 그 피폐함을 틈타게 된다. 길어진 싸움에 지쳐 있는 동안 주변의 다른 것들이 기회를 잡습니다. 경쟁자가 시장을 장악합니다. 더 중요한 기회들이 지나갑니다. 관계의 다른 소중한 부분들이 소홀해집니다. 이것이 기회의 손실입니다. 길어진 싸움에 집중하는 동안 인생의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이제 빠른 판단과 정리가 왜 결국 이기는지를 손자병법의 구체적인 원칙들과 함께 살펴봅시다. 손자는 빠른 결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기승이여, 불기군이라. 전쟁은 승리를 귀하게 여기고 오래 끄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 핵심입니다. 승리가 목표이지 오래 버티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빠른 판단과 정리가 왜 이기게 만드는지를 5가지 이유로 살펴봅시다. 첫 번째 이유는 자원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끝나는 싸움은 자원을 최소한으로 소모합니다. 남은 자원을 다음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장을 위해, 새로운 기회를 위해, 더 중요한 것들을 위해. 반면 길게 끈 싸움은 자원을 최대한으로 소모합니다. 이겼어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다음을 위한 준비가 없습니다. 빠른 판단이 자원을 보존하고 그 자원이 진정한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판단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빠른 결판은 감정이 완전히 개입되기 전에 이루어집니다. 아직 냉철한 판단력이 남아있을 때, 아직 원래의 목표가 선명할 때, 아직 합리적인 결정이 가능할 때, 이 시점에 내리는 결정이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정이 개입되며 목표가 흐릿해집니다. 그 시점에 내리는 결정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여, 부지피이직이면 일승일부여, 부지피부직이면 매전필테니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고, 적을 모르고 나만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며,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싸울 때마다 위태롭다. 이 말이 빠른 판단의 기반을 설명합니다. 빠른 판단은 무모한 결정이 아닙니다.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내리는 신속한 결정입니다. 상대방을 알고, 자신을 알고, 그 위에서 빠르게 결정하는 것. 이것이 손자가 말하는 지혜로운 속도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기세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자는 기세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전자는 세엄이 절단하니 세여학노요 절여발기니라. 잘 싸우는 자는 기세가 험하고 마디가 짧으니 기세는 활을 당긴 것과 같고 마디는 방아쇠를 당기는 것과 같다. 활을 당길 때의 에너지가 최대가 될 때 그 순간에 쏘아야 합니다. 그 순간을 놓치면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기세가 살아있을 때 결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기세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에너지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아직 동기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집중력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기세를 활용한 빠른 결판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기세가 꺾인 후에 내리는 결판은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심리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빠른 결판은 상대방이 준비하기 전에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이 충분히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 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능히 속죄인이 선자야 아니라 빠름으로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빠른 결단과 행동은 상대방을 놀라게 하고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으며 심리적으로 압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느린 결판은 상대방에게 충분한 준비 시간을 줍니다. 대응 전략을 세울 시간, 더 좋은 조건을 확보할 시간,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 시간, 이 시간을 상대방에게 주면 자신의 위치가 약해집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옳은 판단력이 발휘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결정은 정보가 충분하되 시간이 너무 길지 않은 지점에서 내려야 합니다. 너무 빠르면 정보가 부족합니다. 너무 느리면 정보가 과잉되어 오히려 판단이 어렵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분석 마비라고 부릅니다. 너무 많은 정보와 너무 많은 선택지가 오히려 결정을 방해하는 현상. 손자는 이것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한 후 그 시점에서 빠르게 결단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분석 마비를 피하면서도 충분한 정보 위에서 결단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손자병법의 핵심 원칙들을 현대 삶의 구체적인 영역들에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영역은 비즈니스와 협상입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싸우기 전에 이미 이겨 있어야 한다. 이 말이 비즈니스 협상에 주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이미 충분한 준비와 정보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상대방의 한계가 어디인지를 알고 자신이 양보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협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준비 위에서 빠른 결판이 가능합니다. 협상을 길게 끄는 것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첫째,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대방도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자신의 약점이 드러날 시간이 늘어납니다. 둘째, 협상이 길어질수록 양측 모두 감정적으로 지칩니다.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셋째, 협상을 위해 투자한 시간과 에너지가 늘어날수록 매몰 비용 성크 카스트의 함정에 빠집니다. 이미 이렇게 많은 시간을 썼으니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 이 생각이 더 나쁜 조건을 받아들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손자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충분한 준비를 한 후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적절한 타이밍에 빠르게 결단하라. 이것이 협상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성공한 협상가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빠른 결단력입니다. 지나치게 오래 끄는 협상은 결국 양쪽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빠르게 핵심을 파악하고 빠르게 결단하며 빠르게 마무리하는 것이 진정한 협상의 승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영역은 직장에서의 갈등과 의사결정입니다. 직장에서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갈등과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팀원들과의 의견 충돌, 상사와의 방향성 차이, 프로젝트의 진행 방향에 대한 결정, 중요한 인사결정. 이 상황들에서 손자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됩니까? 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기시가 전여부가 전이면 승인이라.
싸울 때와 싸우지 말아야 할 때를 알면 이긴다. 모든 갈등에 개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갈등은 싸울 가치가 없습니다. 어떤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어떤 갈등은 자신이 개입하기보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낫습니다. 싸울 때와 싸우지 말아야 할 때를 아는 것. 이것이 직장에서의 첫 번째 지혜입니다. 그리고 싸워야 할 갈등이라면 질질 끌지 말고 빠르게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 팀의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집중력을 흐트러뜨립니다. 관계를 손상시킵니다. 생산성을 떨어뜨립니다. 빠르게 갈등을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팀 전체를 위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승이 후구전이니라. 먼저 이길 준비를 하고 그 후에 싸움을 구하라. 중요한 결정은 충분한 정보와 준비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준비가 끝나면 빠르게 결단해야 합니다. 의사결정을 계속 미루는 것의 비용은 생각보다 큽니다. 기회가 지나갑니다. 팀의 방향이 불명확해집니다. 구성원들의 사기가 떨어집니다. 빠른 결단이 설령 완벽하지 않더라도 결단 없이 기다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빠른 결단에서 나온 실수는 수정할 수 있지만 기회를 놓친 것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영역은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입니다.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은 가장 감정적이고 가장 에너지를 소모하며 가장 길게 끌기 쉬운 싸움입니다. 손자의 원칙이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적용됩니까? 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전략은 적의 계략을 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적의 외교를 치는 것이며 그 다음은 적의 군대를 치는 것이고 가장 나쁜 것은 성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것을 인간관계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갈등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갈등이 생겼을 때 대화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직접적인 갈등 해결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것은 갈등을 방치하여 장기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이 길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처음에는 작은 의견 차이였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은 감정적 상처로 발전합니다. 서로에 대한 오해가 쌓입니다. 불신이 깊어집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관계가 손상됩니다. 손자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은 빠르게 해결해야 합니다. 불편하더라도 빠르게 대화를 시작하는 것. 감정이 더 쌓이기 전에 핵심을 직접 이야기하는 것. 서로에게 상처가 더 깊어지기 전에 해결하는 것. 이것이 관계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반대로 갈등을 피하고 방치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편해 보이지만 결국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손자가 경고한 것처럼 싸움을 길게 끌면 반드시 더 큰 손해를 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을 방치하면 결국 관계 자체를 잃게 됩니다. 네 번째 영역은 개인의 중요한 결정입니다. 삶에서 중요한 결정들이 있습니다. 진로의 변경, 관계의 시작이나 종료, 이사와 새로운 환경, 사업의 시작이나 종료, 중요한 투자 결정. 이런 결정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오래 고민하다가 기회를 놓치거나 결국 더 나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결정하게 됩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세를 타서 변화에 따라 이익을 취하라.
이것이 군사의 실정이다. 기세를 타서 이익을 취한다는 것은 좋은 타이밍이 왔을 때 빠르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너무 빨리 결정하면 준비가 부족합니다. 너무 늦게 결정하면 기회를 놓칩니다. 충분히 준비하되 기회가 왔을 때 빠르게 결단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결정에서 손자가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손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리동하고 불리이지하라. 이로우면 움직이고 이롭지 않으면 멈추어라. 이 간단한 원칙이 중요한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이 결정이 자신에게 진정으로 이로운가? 이 결정을 내릴 최적의 타이밍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빠르게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 손자병법에서 빠른 판단의 기반이 되는 핵심 전략 원칙들을 살펴봅시다. 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산하면 승하고 소산하면 불승하나니 하왕무산화. 많이 헤아리면 이기고 적게 헤아리면 이기지 못하거늘 하물며 전혀 헤아리지 않음에 있어서랴. 이 말이 빠른 판단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빠른 판단은 헤아림 없이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헤아린 후에 빠르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헤아려야 합니까? 손자는 오사를 말했습니다. 도, 천, 지, 장, 법. 이 5가지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도는 목적과 명분입니다. 이 싸움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싸움인가? 구성원들이 이 목적에 동의하는가? 천은 타이밍과 환경입니다. 지금이 행동할 적절한 시점인가? 외부 환경이 유리한가? 아니면 불리한가? 지는 상황과 조건입니다. 현재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가?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제약 조건이 있는가? 장은 자신의 능력과 리더십입니다. 자신이 이것을 해낼 능력이 있는가? 어떤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가? 어떤 약점을 주의해야 하는가? 법은 방법과 시스템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달성할 것인가?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인가? 자원은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 5가지를 충분히 헤아린 후에 내리는 빠른 결단. 이것이 손자가 가르치는 진정한 빠른 판단입니다. 이제 손자병법의 7계를 살펴봅시다. 손자는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7가지를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첫째, 어느 쪽의 군주가 더 도를 갖추었는가? 둘째, 어느 쪽의 장수가 더 유능한가? 셋째, 어느 쪽이 천시와 지리를 더 잘 활용하는가? 넷째, 어느 쪽의 법령이 더 잘 시행되는가? 다섯째, 어느 쪽의 군대가 더 강한가? 여섯째, 어느 쪽의 사졸이 더 잘 훈련되어 있는가? 일곱째, 어느 쪽의 상벌이 더 공정한가? 이 7가지 비교를 통해 싸우기 전에 이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손자는 말합니다. 이 7계가 현대의 중요한 결정에 어떻게 적용됩니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이렇게 물어봅시다. 우리의 비전과 목적이 명확한가? 우리 팀의 역량이 충분한가? 시장 타이밍이 적절한가? 우리의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갖추어져 있는가? 우리의 경쟁력이 충분한가? 팀원들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가? 성과와 책임에 대한 기준이 공정한가? 이 7가지에 긍정적으로 답할 수 있다면 빠르게 시작해야 합니다. 이 7가지에 부정적인 답이 많다면 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헤아림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빠른 결단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제 손자병법의 허실편에서 배우는 빠른 판단의 전술을 살펴봅시다. 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의 실을 피하고 적의 허를 치라. 실은 강한 것이고 허는 약한 것입니다. 강한 곳에 정면으로 부딪히지 말고 약한 곳을 빠르게 치라는 것. 이것이 현대의 경쟁과 결정에 어떻게 적용됩니까? 비즈니스에서 경쟁할 때 상대방의 강점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압도적으로 강한 영역에서 싸우면 자원만 소모하고 이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약한 영역, 즉 아직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시장, 상대방이 주목하지 않는 고객군, 상대방이 제공하지 못하는 가치, 이 허를 빠르게 공략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손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적의 허를 치면 비록 성이 있더라도 지킬 수 없고 내가 적의 실을 피하면 비록 견고하더라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허를 찌르는 전략이 가장 빠르게 결판을 내는 방법입니다. 강한 곳에 정면 승부를 거는 것은 싸움을 길게 끄는 원인이 됩니다. 약한 곳을 빠르게 치는 것이 싸움을 빠르게 끝내는 방법입니다. 이제 손자병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기정의 개념을 살펴봅시다. 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투는 정으로 막고 기로 이긴다. 정은 정면 대응입니다. 기는 예상치 못한 방법입니다. 정면으로 맞서되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이기라는 것. 이것이 빠른 결판의 핵심 전술입니다. 예상 가능한 방법만으로는 싸움을 빠르게 끝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대응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치면 상대방이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결판이 납니다. 현대의 경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경쟁자들이 같은 방법으로 싸울 때 그 방법으로는 빠른 승리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 새로운 접근, 혁신적인 전략은 경쟁자들이 대응하기 전에 시장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의 전략이 주는 빠른 결판입니다. 이제 손자병법의 군형편에서 배우는 자원관리와 빠른 결판의 원칙을 살펴봅시다. 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전자는 처어불가승지지하고 불실적지 가승이 아니라 잘 싸우는 자는 이길 수 없는 처지에 서지 않고 적이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이 말이 핵심입니다. 빠른 결판은 무모하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지지 않는 위치를 확고히 하고 그 다음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빠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지 않는 위치를 확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충분한 자원을 보존하는 것,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는 것. 이 기반이 갖추어진 후에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빠르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손자가 가르치는 진정한 빠른 결판입니다. 기회를 기다리되 기회가 왔을 때는 즉시 행동하는 것. 이 타이밍의 감각이 빠른 결판의 핵심 능력입니다. 이제 손자병법의 지형편과 구변편에서 배우는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을 살펴봅시다. 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수에게는 5가지 위험한 점이 있으니 반드시 싸우려는 자는 죽임을 당할 수 있고 반드시 살려는 자는 사로잡힐 수 있으며 빠르게 분노하는 자는 모욕을 당할 수 있고
지나치게 청렴한 자는 치욕을 당할 수 있으며 지나치게 백성을 사랑하는 자는 번거롭게 된다. 이 말이 빠른 판단에서 피해야 할 함정들을 알려줍니다. 반드시 싸우려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싸움 자체에 집착하면 오히려 큰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살려는 자는 사로잡힌다는 것은 너무 안전을 추구하면 기회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빠르게 분노하는 자는 모욕을 당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적에게 이용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빠른 판단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입니다. 싸움에 집착하지 않는 것, 지나치게 안전만을 추구하지 않는 것,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를 피할 때 진정으로 빠르고 지혜로운 판단이 가능합니다. 손자는 또 구변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형이 있어도 지형의 이점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하고 이로움이 있어도 이로움과 해로움을 함께 헤아려야 한다. 유연한 대응이 빠른 결판을 가능하게 합니다. 고정된 방법에 집착하면 상황이 변했을 때 대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응하지 못하면 싸움이 길어집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방법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빠르게 결판을 낼 수 있습니다. 이제 손자병법의 용감편에서 배우는 정보의 중요성을 살펴봅시다. 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아는 것은 귀신에게서 얻을 수 없고 일에서 유추할 수도 없으며 도수로 검증할 수도 없다. 반드시 사람에게서 얻어야 한다. 정보는 반드시 직접적인 경로를 통해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빠른 판단의 기반은 정확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 위에서 내리는 빠른 결단은 무모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빠른 결단은 지혜로운 것이 됩니다. 이것이 손자가 용간을 이렇게 중요하게 다룬 이유입니다. 현대의 언어로 번역하면 빠른 판단을 위해서는 좋은 정보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시장 정보, 경쟁자 정보, 고객 정보, 내부 상황 정보, 이 정보들을 빠르게 수집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빠른 판단의 기반이 됩니다. 정보 없이 빠른 것은 무모함입니다. 정보 위에서의 빠름이 지혜입니다. 이제 손자병법의 원칙들을 개인의 삶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실천은 싸울 가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싸우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싸우지 마라. 당신의 삶에서 지금 에너지를 쏟고 있는 모든 싸움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갈등이 진정으로 싸울 가치가 있는가? 이 문제가 해결될 경우 내 삶에 실질적인 차이가 생기는가? 이것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이 진정으로 이로운가? 이 질문들에 부정적인 답이 나온다면 그 싸움을 내려놓는 것이 지혜입니다. 가장 빠른 결판은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갈등에 개입하는 사람은 자원을 분산시켜 정작 중요한 싸움에서 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천은 결정에 기한을 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스스로에게 기한을 설정하는 것, 이 결정을 언제까지 내리겠다는 것, 기한 없이 고민하는 결정은 분석 마비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 안에 충분히 고민하고 기한이 되면 결단합니다. 이 훈련이 빠른 판단력을 기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 실천은 감정이 아닌 이익에 따라 결정하는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로우면 움직이고
이롭지 않으면 멈추어라.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감정이 아닌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 화가 났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이롭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 두려웠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이롭지 않기 때문에 멈추는 것. 이 원칙이 감정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감정의 함정에서 벗어난 결정이 더 빠르고 더 지혜롭습니다. 네 번째 실천은 매몰 비용의 함정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싸움을 길게 끄는 이유 중 하나는 이미 이것에 너무 많이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렇게 많은 시간을 썼으니 포기할 수 없다. 이미 이렇게 많은 돈을 썼으니 계속해야 한다. 이미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았으니 멈출 수 없다. 이것이 매몰 비용의 함정입니다. 과거에 투자한 것들은 이미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이 미래의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미래의 결정은 오직 미래의 이익에 기반해야 합니다. 이것을 계속하면 앞으로 이익이 있는가? 이것을 멈추면 앞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미래 지향적 질문이 매몰 비용의 함정을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함정에서 벗어났을 때 빠른 결판이 가능해집니다. 다섯 번째 실천은 미리 출구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손자는 모든 전쟁을 시작할 때 이미 어떻게 끝낼 것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싸움을 멈출 것인가?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목표를 달성한 것인가? 언제 물러서는 것이 현명한가? 이 출구 전략을 미리 세워놓으면 감정에 휩쓸려 싸움을 불필요하게 길게 끄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하든, 어떤 협상을 시작하든, 어떤 갈등에 개입하든, 미리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끝내겠다는 기준을 세우는 것. 이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도달했을 때 빠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실천은 정보 수집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빠른 판단의 기반은 정확한 정보입니다. 일상에서 좋은 정보 수집 습관을 기르는 것, 업계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것,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것,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 이 정보들이 갖추어져 있을 때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보 없이는 빠른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충분한 정보를 갖추고 있으면 결정의 순간에 망설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역사 속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싸움이 길어질 때의 결과와 빠른 결판이 만드는 승리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 역사적 사례는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입니다. 나폴레옹은 1812년 러시아를 침공했습니다. 처음에는 압도적인 기세로 전진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정면 결전을 피하고 계속 후퇴하면서 나폴레옹을 러시아 깊숙이 끌어들였습니다. 나폴레옹은 결전을 원했지만 러시아는 이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폴레옹의 군대는 보급선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식량과 보급품이 부족해졌습니다.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군대의 사기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결국 나폴레옹은 모스크바를 점령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후퇴해야 했습니다. 후퇴 과정에서 그의 군대 대부분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손자가 경고한 결과입니다. 전쟁을 오래 끌면 아무리 강한 군대도 무너집니다. 자원이 고갈되고 사기가 꺾이며 기회비용이 너무 커집니다. 손자의 원칙대로라면 나폴레옹은 러시아가 결전을 피할 때
빠르게 조건을 제시하고 협상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후퇴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더 지혜로운 결판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역사적 사례는 알렉산더 대왕의 속전속결 전략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손자의 원칙을 완벽하게 실천한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빠른 기동과 결정적인 공격으로 적이 준비하기 전에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다리우스 3세의 페르시아 군대는 숫자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 군의 가장 약한 곳을 찾아 그곳을 향해 가장 강한 기병대를 집중 투입했습니다. 빠르고 결정적인 공격으로 다리우스 3세의 지휘 체계를 무너뜨렸습니다. 다리우스가 도망치자 페르시아 군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빠른 결판이 만든 결정적 승리입니다. 숫자의 열세를 속도와 결단력으로 극복한 것입니다. 손자의 말 그대로입니다. 빠름으로 사람을 제압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현대적 사례는 스티브 잡스의 결단력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로 복귀한 후 그는 매우 빠른 결단으로 회사를 구했습니다. 당시 애플은 수백 개의 제품 라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잡스는 이 복잡성을 즉시 정리했습니다. 제품을 단 4가지로 압축했습니다. 이 결단을 내리는데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실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잡스는 확신이 있었고 빠르게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애플은 파산 직전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 하나로 변신했습니다. 손자의 원칙이 현대 비즈니스에서 그대로 나타난 사례입니다. 빠른 판단과 결정적인 행동이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현대적 사례는 협상에서의 빠른 결판 전략입니다. 세계적인 협상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협상을 너무 오래 끌면 양쪽 모두 손해라는 것. 최고의 협상가들은 빠르게 핵심에 접근합니다.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빠르게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줄 수 있는 조건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빠르게 요구합니다. 협상을 길게 끌수록 양쪽 모두 피로해집니다. 감정이 개입됩니다. 자존심이 걸립니다. 원래의 목적을 잃기 쉽습니다. 빠른 협상이 양쪽 모두에게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자의 말처럼 전쟁은 승리를 귀하게 여기지 오래 끄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손자병법에서 가장 심오한 가르침인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략을 더 깊이 살펴봅시다. 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상의 전략은 적의 계략을 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적의 외교를 치는 것이며 그 다음은 적의 군대를 치는 것이고 최하의 전략은 성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 4단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최상의 전략은 전쟁 자체를 피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싸울 의지를 갖기 전에 이미 승리의 조건을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이 가능하려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 상대방이 싸우고 싶지 않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대화와 협상으로 공동의 이익을 찾는 것. 이 방법이 가장 빠르고 가장 비용이 적은 결판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외교와 동맹을 통해 해결하는 것. 그 다음은 군사적 방법. 가장 나쁜 것이 직접적인 공격. 이 순서가 현대의 갈등 해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최상의 방법은 갈등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
그 다음은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는 것. 그 다음은 조정과 중재를 통한 해결. 가장 나쁜 것이 직접적인 대립과 장기전. 이 순서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사람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정한 승자가 됩니다. 이제 빠른 판단과 정리가 결국 이기는 이유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살펴봅시다. 현대 심리학은 손자의 직관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첫 번째 심리학적 근거는 의사결정 피로입니다. 인간의 의사결정 능력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내리는 결정이 많아질수록 각 결정의 질이 떨어집니다. 싸움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들의 질이 점점 떨어집니다. 잘못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빠른 결판은 이 의사결정 피로를 최소화합니다. 결정의 수를 줄이고 각 결정의 질을 높게 유지합니다. 두 번째 심리학적 근거는 확증 편향의 심화입니다. 싸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신이 옳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정보만 보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상대방의 관점이나 자신의 실수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 확증 편향이 심해지면 객관적인 판단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더 나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빠른 결판은 이 확증 편향이 심화되기 전에 이루어집니다. 아직 객관성이 유지되는 시점에 결단합니다. 세 번째 심리학적 근거는 손실 혐오로스 어버전에 덫입니다. 싸움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없다는 두려움이 커집니다. 이미 이렇게 많이 잃었으니 더 이상 잃을 수 없다는 생각. 이 두려움이 합리적인 후퇴를 막습니다. 멈춰야 할 때도 계속하게 만듭니다. 빠른 결판은 이 손실 혐오의 덫을 피합니다. 아직 손실이 작을 때 결판을 내리는 것. 손실이 크기 전에 멈추거나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이 장기적으로 더 작은 손실로 이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손자병법의 가장 심오한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봅시다. 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승리가 오래 걸리면 군사가 피폐해지고 예기가 꺾인다. 성을 공격하면 힘이 다하고 군대를 오래 전장에 두면 나라의 재용이 부족해진다. 무릇 군사가 피폐해지고 예기가 꺾이며 힘이 다하고 재화가 없어지면 제후들이 그 패단을 틈타 일어나나니 지혜로운 자가 있더라도 그 뒤를 수습하지 못한다. 이 말이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싸움이 길어지면 아무리 지혜로운 자도 그 결과를 수습하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싸움을 빠르게 끝내야 합니다. 싸우지 않을 수 있다면 싸우지 않아야 합니다. 싸워야 한다면 충분히 준비하고 빠르게 결판을 내야 합니다. 절대로 싸움을 길게 끌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2500년 전 손자가 가르친 진리이며 25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지금 길게 끌어오고 있는 싸움이 있다면 오늘부터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싸움이 진정으로 싸울 가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빠르게 끝낼 수 있는가? 빠르게 끝내기 위해 지금 내가 내려야 할 결단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이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정한 승자가 되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손자의 말처럼 전쟁은 승리를 귀하게 여기고 오래 끄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고 결정적인 판단과 행동이 결국 승자를 만듭니다. 오래 버티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빠르게 끝내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오늘 이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서 빠르고 지혜로운 결단을 내리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채널에는 앞으로도 손자병법을 비롯한 동서양의 위대한 전략서들이 담고 있는 삶의 지혜들을 계속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는 것이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삶의 중요한 싸움에서 어떻게 결단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소중한 분들께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신다면 그분들의 삶에도 손자의 지혜가 작은 나침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싸움이 빠르고 지혜롭게 가장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